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등 내륙 곳곳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4월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때늦은 이번 꽃샘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5만 톤을 바다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대사를 불러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국제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소 7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4차 유행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확산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일부에서 접종 후 사망 등 심각한 혈전 증상이 나타난 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글로벌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검토할지도 모른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목표는 핵 보유국 인정을 꼽기도 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만큼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꽃피는 따뜻했던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뒤늦은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4월 중순에 이때 아닌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도 많다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계절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꽃샘 추위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옷장에 넣어두었던 따뜻한 외투를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내륙 곳곳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대관령과 파주는 영하권까지 내려갔고 서울은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3.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4월 중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 한파특보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온 변화가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3.3도, 안동은 4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낮에도 서울 13도, 강릉 18도, 대구 17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는 가끔 구름 많이 지나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에서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도 혈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접종 중단을 권고했는데 당장 2분기에 600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던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에서 하얀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상자 안에 든 건 얀센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얀센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680만 명이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 이 가운데 6명에게서 심각한 혈전증이 나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에게서 증상이 나타났고 연령대는 18살에서 48살이었습니다. Of the clots seen in the United States, one case was fatal and one patient is in critical condition. 다만 백신 접종 중단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This is a really rare event. If you look at what we know so far, there have been 6 out of the 6.85 million doses, which is less than 1 in a million. 얀센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데다 일반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유럽에서는 출시가 연기됐고 남아공에서도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당장 2분기에 600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던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것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제해양재판소 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항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끝내 확정지었습니다. アルプス処理水の処分は福島第一原発の廃炉を進めるにあたって避けては通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基準をはるかに上回る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100배 이상 희석해 방사선 물질 3중 수소 농도를 일본 기준 40분의 1, 세계 보건기구 식수 기준의 7분의 1로 낮춰서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오염수 방류는 2년 뒤인 2023년 초부터 약 30-40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1원전 저장 탱크에 쌓인 오염수는 125만 톤가량으로 일본 최대 돔구장인 도쿄돔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고 미국 국무부는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 발표에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는 곧바로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방출 반대 입장을 통보하고 향후 국제해양재판소 심판 청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 등 3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에게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일본에서 다양한 구설수에 올랐던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마셔도 괜찮다고 발언을 해 다시 빈축을 샀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오염수에 대해 그 무엇을 마시더라도 별일이 없다면서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 정부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금요일 새 원내 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는 윤호중 의원과 성찰해봐야 한다는 박완주 의원이 서로 맞섰는데요. 이 당내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토론회. 경선에 나선 윤호중 박완주 의원은 조국 사태를 두고 다른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었던 윤호중 의원은 조국 사태는 이미 평가받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1년 반 이전에 진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난해 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반면 민평연계 출신의 박완주 의원은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법사위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냈지만 박완주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재선 모임에 이어 민주당 3선 의원들도 선거의 참패 원인 분석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당의 중추를 담당하는 3선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더 많은 반성과 치열한 실천을. 선거의 패배 원인을 놓고 각 계파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민심과 당심을 둘러싼 갈등은 당대표 선거까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경찰이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어제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개발 예정지에 정 시장과 가족의 땅이 포함된 과정에서
이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간판이 서 있고 공사 자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2차선 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광양읍 칠성리의 한 땅입니다. 이 땅의 전 소유주는 정연복 광양시장과 그 아들이었는데 도로공사의 부지로 편입되면서 정 시장과 아들은 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어제 광양시청과 정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로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또 정 시장의 아내가 2년 전 매실 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땅도 현재 도로 건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 시장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사람의 자녀 등 5명이 광양시에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추가로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한 자료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2달밖에 안 된 갓난아기가 어제 새벽 한 모텔에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이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던 아기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라는데요. 이 경찰이 현장에서 아이 아빠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여성 구급대원이 갓난아기를 안고 구급차에 오릅니다. 같이 있던 아기의 20대 아빠가 119에 아기가 갑자기 의식이 없다고 신고한 얼마 후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아기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 학대 혐의로 아빠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의 아빠는 경찰에서 아기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놓쳐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선 아기가 머리를 다쳐 뇌출혈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부상은 없어 지금으로선 학대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가족은 빌라에 살다 경제적 문제로 잠깐 모텔에서 지내왔습니다. 전혀 없어요. 얘는 항상 유모차 좀 데리고 한 번씩 산책 나갔다고요. 아기의 엄마는 다른 일로 지명수배됐다가 최근 구속됐지만 아이들을 방임하거나 학대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오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부의 1심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데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인 오늘 오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마지막 증인인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교수가 출석해 양부모의 고의살인 여부에 대한 증언을 한 뒤 검찰이 구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10차례 재판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입양기관 관계자,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등 증인 8명이 출석해 장 씨의 학대 정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아동학대치사는 4년에서 7년입니다. 계획적 살인범행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양모 장 씨는 일부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양부 안 씨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3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 정보당국이 공식 평가를 내렸습니다. 올해 북한이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검토를 내렸는데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공개한 27쪽 분량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입니다.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WMD, 즉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 위협이 될 것이란 평가가 담겼습니다.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고 생화학 무기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검토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해 한국과 일본, 미국을 점점 더 위협할 것이란 관측도 내놨습니다.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 영내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틀어지게 하려는 목적이란 겁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등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당국의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어떤 식으로 반영됐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세계적 기업들을 모아놓고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이 되겠다며 투자를 독려했죠.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중 모두 반도체 투자를 간청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려고 할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 외에 20조 원을 들여 공장 추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백악관 회의를 계기로 미국 투자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분야는 가장 선진국들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들이고 그래서 그나마 약한 고리라고 느끼는 한국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 앞서 일각에선 대미 투자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삼성전자는 30%, SK하이닉스는 40%의 반도체 매출을 중국에서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모두 자국 내 반도체 투자가 절실하다며 우리가 눈치를 볼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검토 충분히 삼성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그 사업성 검토에 어떠한 정치적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국내 반도체 투자에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할지 깊이 고민할 때가 왔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칠레의 한 TV 방송에서 그룹 BTS를 소재로 한 인종차별성 코미디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이 아시아계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방송사는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공감한다며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칠레 메가TV의 코미디쇼 미 바리오의 한 장면입니다. 토크쇼에 보이밴드가 나온 설정이었는데 진행자가 소개를 부탁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으로 장난을 칩니다. 김연훈, 김윤도, 김경tres, 김정cuadro, Juan Carlos. 김정은 위원장 이름의 영어 표기 중 은에 해당하는 유엔이 스페인어에서 이를 뜻하는 UNO, 우노와 비슷한 걸 활용한 말장난입니다. 도스는 2, 트레스는 3, 콰트로는 4니까 김정2, 김정3, 김정4라는 식으로 장난친 겁니다. 진행자가 진짜 이름이 뭐냐고 다시 묻자 BTS 멤버들의 이름을 대며 장난을 계속합니다. Jungkook, Agustin, J-Hope, Yojin, Yojin. No, Yojin. Yojin. No, Jin. 아, Jin. 한국어를 해달라는 요청에는 중국어 억양과 비슷한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고는 백신 맞았다는 뜻이라며 엄지를 치켜들고 웃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아시아계를 조롱한 인종차별이란 비판이 나왔고 칠레의 BTS 팬 아미는 칠레 방송 규제 당국인 국가TV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칭찬도 비판도 모두 수용하겠다며 버티던 방송사는 비판이 거세지자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인류 첫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남긴 말인데요. 최초의 우주비행 60주년을 맞아 밤하늘에 드론쇼가 펼쳐졌습니다.
밤하늘을 향해 반짝이는 로켓이 발사되고 아름다운 지구가 빛을 내며 자전합니다. 인류의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와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모습도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모두 드론 500대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공중쇼인데요. 지난 4월 12일은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1961년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을 한 지 60주년이었습니다. 이곳 벨리키 노브고로드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에서 가가린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다네요. 그런가 하면 이슬람 국가에선 어제부터 한 달간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치르는 라마단의 풍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슬람권 최대의 명절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동남아 최대라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스티클랄 모스크에도 저녁 예배를 하러 신도들이 모였는데요. 원래 빼곡히 붙어 앉지만 올해는 마스크를 쓴 채 떨어져 앉은 걸 볼 수 있죠. 한 달의 라마단 기간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이프타르란 성대한 식사를 합니다. 작년엔 코로나19의 위세에 예배도 이프타르를 즐기는 것도 금지였다는데 올해는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덜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스위스 알프스 지역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활한 설원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겨울 스포츠 선수들 만나보시죠. 아찔한 속도로 활강하는 스노보드. 공중으로 점프하더니 공중제비를 3바퀴나 돌고 착지합니다. 스노보더와 스키어들의 시원한 묘기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스노우 글로브라 불리는 터널을 통과하는 방법도 가지각색. 스위스의 크랑 몬타나란 곳에서 열린 묘기 대회인데요. 코로나19로 취소된 작년 대회의 아쉬움을 다 풀어내려는 듯 매끄러운 설원 위를 날아다니는 선수들의 몸짓이 한층 신나 보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걸까요? 꽃샘추위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내륙 곳곳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4월 중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이례적입니다. 2004년 한파특보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온 변화가 크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출근길은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어제보다 약 8도가량 내려간 3.1도, 파주는 10도가량 떨어진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3.5도, 안동은 4.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은데요. 여기에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황입니다. 낮에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3도, 강릉 18도, 대구 17도가 되겠고요.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지금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는 가끔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에서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과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들겠지만 예년보다 따뜻해진 봄 날씨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